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루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다 하면 굉장히 큰 핑계고요. 사실 제가 많이 게을러져서 영상을 그동안 찍지 못했습니다. 사실 작년 초인가 구글에서 이메일도 하나 왔어요. 이제 저한테 그 영상을 이렇게 안 올리면은 당신은 이제 파트너십에서 잘립니다. 라는 메일이 왔는데, 그러고도 제가 안 찍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트너십 잘렸고요. 아마 제 영상은 광고 같은 거 하나도 붙지 않을 거예요. 예, 하여튼 저도 앞으로 시간이 나거나 찍고 싶은 게 있을 때 찾아뵙고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렇게 긴 공백, 한 3년 거의 안 찍은 것 같은데 이렇게 긴 공백은 두지 않을게요. 그래도 한 달에 하나라도 와서 찍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오랜만인데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으로 좀 많이 알려주신 이제 하버드대 교수님이신데요. 이분 이제 원제는 사실 The Tyranny of Merit라고, 이제 능력의 폭정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공정하다는 착각으로 한국에서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대략 공정하다는 착각이 이 책의 내용상으로는 좀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개인의 성공, 그리고 개인에 대한 보상이 그 개인의 지식, 능력, 기술, 그다음 성과 이런 것 따라서 결정된 걸 능력주의라고 하는데, 이 능력주의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공정한 시스템인데, 이거를 공정하다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입장은 이 책을 읽기 전이나 읽기 후나 여전히 능력주의가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사실 개개인에게 기회를 더 열어주고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주고 그다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 능력주의가 인류의 엄청난 진보와 그리고 인류의 발전, 변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샌델 교수는 철학자잖아요. 샌델 교수가 던지는 어떤 비판, 몇 개의 화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간 면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시스템이어도 이제 이거 완벽할 리는 없잖아요. 능력주의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시스템이나 좀 명암 같은 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샌델 교수가 지적한 비판들을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샌델 이분은 기본적으로 철학자이기 때문에 어떤 화두, 우리가 생각해보들 화두를 하나 던져준다는 데에서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데이터 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샌델이 짚어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면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겠구나 라는 걸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맹목적으로 능력주의가 좋다는 생각,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이게 좀 보완할 점이 있겠구나, 이게 맹목적으로 확신할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또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장점이 많고 뭔가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이런 비판과 챌린지가 있어야만 그거를 더 보완을 하고 더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능력주의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인류의 시스템에 챌린지를 던졌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나온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확 바뀐 건 아닐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더 좋은 능력주의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샌델이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회에 해가 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불평등이라든가 사회적 계층이동이라든가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다뤄져 있는데, 이건 좀 전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제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게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 이게 이제 능력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샌델이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 인간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그런 왜곡된 인식, 그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성공과 부를 거머쥔 그런 이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자격과 권리가 그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자동적으로 그 실패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듯 실패한 사람들도
이 실패가 오롯이 나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뭐 이제 그런 문화인데요. 샌델은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는 기본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실패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할 수 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샌델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실패가 그냥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루저라고 불릴 수가 있고 점점 그 사람들을 깔보고 멸시하는 그런 문화가 조장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네가 실패한 건 네 책임이지. 네가 누굴 탓을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더 적대시하고 질시하고 골이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사회 그 구성원 간에. 구성원들이 어떤 뭐 서로에게 공감과 동정을 갖는 뭐 그런 세상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각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각박하고 가혹한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샌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쭉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뭐 이제 기존의 능력주의에 대해서 뭐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이제 한 발치 좀 물러나셔서 과연 능력주의는 정말로 공정한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능력주의가 미치는 어떤 뭐 악영향이나 이런 건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샌델의 주장을 쭉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거 뭐 중세 시대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뭐 봉건 사회라든가 귀족 사회라든가 이런 사회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사회적 성공, 뭐 지배계층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오롯이 이제 혈통과 가문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세습이 됐죠. 어떤 일종의 신분 세습 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뭐가 잘못됐는가라는 이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샌델이 먼저 던지는데요. 샌델은 그런 과거의 봉건주의나 귀족주의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점이 있다고 먼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그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 신분이나 혈통이 좀 낮은 이제 계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뭐 평생 감자나 캐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라는 거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생산성이 없으니까. 어떤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제 놀리게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윤리적인 측면. 그런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불공평하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떤 혈통과 신분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권력과 부를 그 사람이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이제 갖게 되는 게 자기가 일궈낸 성과가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배경 가지고 그런 지배계층에 있는 게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을 morally deserve 한다. 윤리적으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떤 재능이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운에 따라서 결정된 거죠,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면 얼마나 이제 하위 계층에 태어난 재능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공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얘기, 과거의 시스템은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샌델은 한 겁니다. 뭐 사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나중에 나온 능력주의 시스템을 한번 살펴볼게요. 능력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커리어를 추구하면서 자기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재능을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어떤 일종의 기회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회의 평등이 열려 있고 그런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라면은,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자기가 성과를 만들어낸다면은 그거는 이제 귀족 사회나 봉건 사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능력주의 시스템이 귀족주의나 봉건주의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샌델은 여전히 두 가지 이유로 이 능력주의 사회도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해요. 첫 번째는 집안 환경이나 배경이 그 사람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운이라는 요소가 작용을 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핵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집안의 환경이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기회를 갖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뭐 이러다 하더라도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거의 확률을 따져봤을 때는 집에 자원이 많고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집이 좀 더 성공할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죠. 뭐 한국 케이스는 제가 뭐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만 미국의 경우는 탑스쿨에 보면은 훨씬 더 상위 계층의 자녀가 많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실제로 탑 중에 탑이라는 이제 아이비 리그 스쿨을 보면은 이제 상위 1%의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하위 계층보다 뭐 77배가 높다. 뭐 이런 확률도 있다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결국 기회 평등이 아직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기회 평등을 좀 더 확대하고 이제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각 집안 환경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원, 뭐 이런 거 이제 격차를 줄이고 똑같이 이제 갈 수 있도록, 뭐 그게 꼭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쨌든 기회 평등은 좋아져요. 이런 이제 기회 평등을 늘리는 게 사실 좌우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이제 추구하는 뭐 그런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샌델 교수는 그렇게 기회 평등을 더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그 운이라는 요소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사실 아주 근본적인 핵심이고 챌린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게요. 기회 평등을 늘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성공을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성공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뭐 수능 시험이나 뭐 SAT나 이런 걸 본다고 쳐보자고요. 국가 표준 시험들이죠. 그거를 보면은 IQ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그 시험을 잘 볼 확률은 더 높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IQ, 이 지능이라는 것도 사실 타고난 재능인 거죠. 뭐 축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메시나 호날두가 이제 축구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재능들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물론 노력도 많이 한 분들이죠. 그 사람들이 만일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오늘날처럼 성공을 할 수가 있었을까? 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죠. 성공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축구라는 운동이 뭐 그렇게 막 인기 있던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뭐 그냥 뭐 감자 농부로 살았을 수도 있고 뭐 뭘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성공은 못했을 겁니다. 결국 메시나 호날두의 경우도 재능을 첫 번째 타고났고, 두 번째로 그 재능을 바이해주는 그런 시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운과 우연성이라는 요소들이 이제 분명히 여기 작용을 한 거죠. 샌델은 여기서 굉장히 핵심되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또 던져요. 과거 봉건주의 사회나 귀족주의 사회에서 이제 뭐 부잣집, 뭐 상위 계층에 태어나서 성공을 하는 거, 그거하고 어떤 특정한 재능을 타고나가지고 그 재능을 바이해주는 그런 시절에 태어나서 성공하는 거,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성공을 morally deserve 하느냐, 더 윤리적으로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들 성공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뭐 귀족주의, 봉건주의 사회나 능력주의 사회나 다 그 사람들이 성공한 데 있어서 운과 우연이 작용을 했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노력이라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요. 노력은 이제 개인의 행위죠. 그런데 또 노력만 한다고 이 세상이 성공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아니죠. 노력이 성공의 확률은 올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아요. 여전히 운과 우연이라는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가 능력주의가 공정하냐에 대해서 던지는 근본적인 챌린지입니다. 사실 이 능력주의를 찬성하는 분 중에 아드리안 울드리지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의 에디터인데, 이분이랑 마이클 샌델 교수랑 유튜브에 보면 토론하는 게 나옵니다. 1시간 정도 토론을 하는데, 그 보니까 재밌는 게 그 토론 전, 토론 후 투표를 해요. 누구 쪽에 이제 편에 서느냐. 처음에는 아드리안 울드리지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쪽에 서 있는데, 토론이 끝나고 나니까 거의 동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토론이 꽤 재밌으니까 한번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가서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성공에 있어서 그리고 실패에 있어서 운과 우연이라는 요소가 능력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인지를 이제 하셨을 거예요. 그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시면 어떤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오롯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성공했으니 나는 그럴 만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고, 저 실패한 사람들은 정말로 노력을 안 해가고 능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실패 뭐 deserve 한다. 넌 실패해도 다 네 책임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은 더 그 성공을 deserve 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또 그 실패를 더 deserve 한다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논리적으로 아마 이제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왜냐하면은 노력과 능력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작용을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했잖아요. 특히 운과 우연. 이제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린 성공과 실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실패한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가혹한 세상이 되는 거죠. 자기가 능력과 노력이 충분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잘 없는 거예요. 과거 귀족주의 사회는 생각해보면 그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성공을 한 걸 봤어요. 아, 저놈은 그냥 저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성공한 거야. 라고 이제 정당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능력주의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한탄도 이제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오롯이 그냥 자기 탓, 자기 책임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불운 때문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또 어떻겠어요? 능력주의 사회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더 오만해지기 쉬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실제로는 그 사람한테도 우연과 운이라는 게 작용해가지고 성공한 건데도 말이죠. 결국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성공은 자기가 잘해서 성공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화가 되고 실패는 자기가 못해서 실패한 거다라는 생각이 더 강화가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건 이제 능력주의 사회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결코 어떤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철학자 알랭 드보통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거 영국 중세 시대에는 이제 뭐 되게 어려운 사람, 뭐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the unfortunate, 불운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루저라고 부른다고요. 쓰는 단어도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능력주의 시스템이 더 심화가 되면은 뭐 자살률이 늘어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들에서. 참고로 알랭드 보통은 자기 이제 저서 불안이라는 저서에서 과도한 능력주의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를 부추기고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면서 개개인의 성취감을 깎아내리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능력주의에서도 이제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런 이제 뭐 단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시스템도 명암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샌델의 책에서는 그러고 나서 어떤 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여기서 뭐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실질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책은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할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철학자들의 책이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화두를 던져놓고 실질적인 정책이나 어떤 액션을 하는 거는 행정가나 정치가나 아니면 뭐 기업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샌델이 던진 이 화두, 그러니까 이 왜곡된 인식이라는 화두를 인지하는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한 거랑 그 다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는 거랑 굉장히 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샌델의 지적이 저는 충분히 합당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마이클 샌델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놀라실지도 모르는데요. 샌델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 또 한 분 더 계세요. 바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부 하이에크 박사도 프리드리 하이에크도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담 스미스나 뭐 밀턴 프리드만이나 아니면 뭐 저기 미제스나 이런 분 텍스트는 뭐 이런 게 소개된 게 뭐 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뭐 하이에크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능력주의를 분명히 옹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조차도 능력주의랑은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6장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하이에크는 한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이 받을 보상에 대한 도덕적 자격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회나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쳐주는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시장과 사회가 아닌 국가의 개입으로 개인의 성공이나 실패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는 반자유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제도나 어떤 표준화된 시스템이 다 그런 이제 국가의 개입인 셈이죠. 국가가 어떤 특정 부류의 개인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이 우연히 사회에서 높은 가치를 쳐주는 재능인 것은 나의 노력이나 어떤 도덕적인 결과도 아니며 단지 행운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능력도 노력도 아닌 가치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도덕적인 건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이제 뭐 사회주의자들이 뭐 왜 해치펀드
매니저가 뭐 저기 교사보다 급여를 많이 받아야 되느냐라는 챌린지에도 반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튼 하이에크도 능력주의 사회에서 어떤 승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 자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하이에크가 추구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하고 이제 샌델이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추구하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그 능력주의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은 일치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쭤본 질문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능력주의로 인해서 이제 샌델 교수가 말한 어떤 왜곡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영상을 보기 전이랑 본 후랑 혹시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제 마음가짐을 달리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공과 실패는 이제 제 능력과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운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 어떤 재능을 타고났냐에 대한 뭐 그런 운 외에도 다른 운도 굉장히 많은 거죠. 뭐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시절에 태어났느냐, 뭐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연성과 운이라는 요소입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러니까 성공한다고 너무 기고만장하지도 말고 실패한다고 너무 좌절하지도 말자. 그리고 어떤 겉모습만으로 이제 누군가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자. 좀 더 존중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갖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완전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지만 아직 뭐 저는 그 커리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성공하더라도 그거는 전적으로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실패한 사람도 전적으로 그 사람이 잘못해서만은 아니다 라는 어떤 겸손한 마음과 포용의 마음을 갖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인의 어려움이나 비극을 감싸 안고 동정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거나 이런 거는 좀 잘못된 태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세상을 가혹하게 살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주의 혹시 이 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좀 참고할 만한 책 몇 개 더 소개를 드릴게요. 능력주의를 찬성하는 쪽, 요거는 이제 능력주의의 두 얼굴이라고 아까 앞서서 좀 말씀드린 그 아드리안 울드리지 이분이 이제 최근에 책을 출판했어요. 한국에도 번역돼서 1월 달에 나온 것 같은데 저도 그 책을 구입을 해서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읽을 텐데 그 책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드릴게요. 이 책이 이제 능력주의를 좀 옹호하는 쪽의 책인 것 같고요. 꽤 두꺼워요. 그리고 뭐 저 스티븐 핑커의 어떤 빈서판이라는 책, 그것도 굉장히 두꺼운 책이긴 한데 그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도 사실 책이 더 많습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도 한번 읽어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일대 교수, 이분이 사실 그 능력주의에 대해서 먼저 미국 사회에서 한번 파문을 일으킨 분인데 그 다니엘 마코비츠라고, 이분이 메리토크래시 트랩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한국에는 엘리트 세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이 됐고요. 원래 제목은 메리토크래시 트랩입니다. 능력주의의 함정 정도 되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에크 박사의 자유헌정론 좀 발췌독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책이 좀 어려워요. 자유헌정론은 번역도 좀 까다롭고 이래가지고 읽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메리토크래시,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뭐 코멘트는 없었지만 행운이나 어떤 그 불확실성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신 그 블랙스완의 그 저자 나심 탈렙 계시죠? 그분이 쓴 행운에 속지 마라, 이런 책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달 안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